안녕하세요.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9월 3일 금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9월 3일이 됐습니다. 참 세월은 정말 빨리 갑니다. 나라는 시끄럽고 나라는 복잡해도 세월은 그냥 무작정 가자고 갑니다. 오늘 방송은 청와대 풍선 개새끼하고 같이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문통의 안사람 부인 김여사라고 불러야 되나? 에 관한 이야기하고 유엔 보고관 인권 보고관의 말씀하고 그리고 야당의 역선택 방지 관계에 대해서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미 하원 의원에서 한국 주둔군에 대해서 결정한 사항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풍선 개새끼가 7마리 새끼를 낳았다고 지난번에 먼저 한번 철창 안에 들어가서 문통이 우유를 먹이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그때 여러분이 보셨죠? 그 개입니다. 개가 많이 컸더라고요. 그런데 요는 지금 뭐가 이게 이렇게 문제냐 그러면요. 9월 2일 날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라고 그러죠.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이제 하고 보건의료노조하고 노조 협상을 한참 하는 그때였습니다. 전국의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하게 되면 병원에 완전히 마비되지 않습니까? 간호원들이 모두가 다 나서는데 간호원들이 얼마나 힘들고 이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큰 대책도 또는 관심도 없는 그저 무자벽의 일만 시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쌓여서 그래서 간호원들이 주축이 돼서 의료노조가 총파업을 하려고 그렇게 예고를 했고 그걸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줄다리기 협상을 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총파업 12시간을 남겨놓은 상태 그날 그러니까 그 전날이죠. 총파업이 예정된 전날 오후 7시 15분에 풍산개 새끼 강아지들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이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그때 SNS에 이제 올린 걸 사진과 내용을 보면요. 7마리 새끼들이 튼튼히 잘 자란다. 이렇게 하면서 그 개 이름을 7마리니까 아름, 그 다음에 다운, 강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7마리 이름을 줬습니다. 아름, 다운, 강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럼 이름이야 어떻게 지든지 그건 청와대 얘기고 김정은이가 선물한 새끼 마루하고 곰 그 2마리가 이렇게 새끼가 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큰 건데 그 개 얘기입니다.
첫 내가 볼 때는 이름을 지으려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최고 무능 달통 역사 기록 귀감. 최고의 무능한 달통 역사에 기록을 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자, 그런 뜻이 이름을 짓는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히려 이제 문통의 임기가 끝나면 그 이후에 아마 이렇게 이름 지은 것이 더 아마 그 시점과 시대와 그 본인과 잘 맞는 이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여하튼지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했는데, 첫째는요, 노조 파업이 전국에서 동시에 일어나려고 하는 그 전날,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한가요? 난 참 이해가 안 가요. 개하고 우유 먹이는 모습, 그런 모습이나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 그것이 과연 그거에 옳은 것인가?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모습입니다. 이게 이 개가 7마리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리. 이렇게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또 이제 그 청와대 앞들 그 잔딘데서 아주 개판입니다. 개판. 나라가 개판인 줄 몰라도요, 여기는 개판입니다. 사람판이 아니라 개판이네 아주. 이 김정숙 씨가 개 3마리나 이렇게 안고 있고 서서 쳐다보고 있고 아주 유유자적, 아주 여유롭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내가 그 조그만 구의 구청장을 할 적에도요, 시간이 없더라고요. 밤 10시, 11시 이렇게 집에 들어서 한잠 자면 저 아침에 5시, 6시에 일어나서 또 아침에 동네를 좀 이렇게 또 다녀보고, 지역을 다녀보고, 그 다음에 출근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조금만 구에 있는데도 그렇게 민원이 많고 그렇게 할 일이 많더라고요. 또 밤에 자다가도 또 새벽에 뭐 어디 공장에 불났다 그러면 연락이 그 전투 연락이 오면 또 그냥 자다가도 그냥 옷 주워 입고 현장 불났는데 나가봐야 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조그만한 통장 보듯이 조그만 구청장도 그랬는데, 아니 이 복잡하고 이 할 일 많은 이 한국 나라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보낸다. 그 대통령 헐만한 것 같아요. 차라리 구청장 오냐 시장 오지 말고 대통령, 그래서 대통령 출마 많이 했나? 아이고 대통령이 이렇게 한가한 거, 나 도무지 난 이해가 안 가요. 뭐 그렇다고 무슨 장관이 잘해서 뭐 장관들이 뭘 하는 걸 보입니까? 나 장관이 제대로 우리나라 다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장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장관 부서가 뭐 20몇 개라고 그러는데, 아니 장관 여러분들 한번 이 얘기는 들어봤습니까? 장관이 뭐 하는지. 여하튼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개들하고 이렇게 한가하게 보내는 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왕권 시대에는 뭐 신하들이 다 알아서 하고 뭐 하니까 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모든 것은 우리나라 이 자유민주주의는 대통령의 보고 대통령의 결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참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이렇게 돼서 그 노조는 그 다음날, 그러니까 2일날 새벽에 2시 넘어가지고 정부하고 노조하고 잘 타협이 돼서, 그래서 총파업은 면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노총에서는 뭐 10월 달에 뭐 한국 대총파업을 한다고 지금 예고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지금 한국이 그 당시 어떻게 잘 해결될 수 있을지 그 걱정입니다. 가뜩이나 경제도 안 좋고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다 죽겠다고 이렇게 하는 판에 이거 이렇게 자꾸 큰 노조에서 파업 보고에 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지금 노조에 있는 그 문제를 어, 경제인들은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잘 그걸 해결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유엔에서 발표된 거, 유엔에서 얘기한 것을 좀 여러분에게 보겠습니다. 지금 그 유엔에 여기 보면 이분이 이레네 칸이라고 하는 특별보고관입니다. 이분이 유엔의 특별보고관 이레네 칸 특별보고관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임명한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법원이 이들에 통과되면 표현의 자유 등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이번에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사회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개정안이 한국 정부가 그렇게 원하는 것이냐, 그런 공식 입장을 유엔에다가 그거를 보고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유엔 특별보고관이 정보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레네 칸 유엔 대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보낸 서한을 지난달 27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홈페이지에 공개된 서한을 보면 칸 특별보고관은 법안에 대해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우선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명료하고 정확해야 하는데 현 개정안은 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자의적인 법 이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규정 문안이 매우 모호하다며 이는 언론의 보도는 물론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소수 의견 표명 등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우려가 고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최대 5배까지인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가 전혀 균형에 맞지 않는다며 언론의 자기 검열과 사회적 토론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칸 특별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한국 정부의 국제인권법 준수 의무와 어떻게 양립하는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하고 법안을 국제인권 기준에 맞게 수정해 줄 것을 정중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서한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관계 부처가 협의해 답변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엔 특별 보고관 이른의 칸 보고관의 그 한국으로 보내는 그 공문서는 한국에서 현재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자유 언론과 그다음에 언론사에 대한 너무 과혹한 문제가 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어떤 것인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보고서를 받고 나서 원래 그 30일 날 그 본회의를 열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여당 민주당에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보고안에 이 공문서를 접수하고 나서 청와대 입장이 작용을 해서 그래서 9월 27일인가요? 9월 27일 9월 달로 미뤄놓고 그 안에 다시 그 개정안에 대해서 여야가 협의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피해가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여튼 이 문제는요 개정안을 다시 수정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고 전에 있던 대로 그냥 그대로 언론중재법을 그대로 이용해도 우리나라에 형사법, 민사법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권익을 차릴 수 있는 피해자의 권익을 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꼭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당에 있는 또는 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의 퇴임 후에 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고 입장입니다. 이런 문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그 외신에 보면요. 미 하원 의원에서 의결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한국 주둔군의 최소 단위, 최소 인원을 유지하는 법을 그런 게 있었는데 법이 있었는데 그걸 삭제해버렸습니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무슨 얘기냐면 한국군에 있는 군인들을 22,000명 정도를 최소 단위로 한국에 주둔할 수 있게끔 뺄 수 있게끔 군대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현재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사람들은 28,500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최소 군대 주둔하는 거 이거를 하원에서 의결해가지고 이거를 빼버렸으면 이제는 미 대통령이 한국에 있는 군인을 뭐 얼마를 빼든지 얼마를 철수시키든지 뭐 하든지 이제 의회가 다시를 못합니다. 안 합니다. 미국은 뭐 의회 중심이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프가니스탄에 미군 철수해가지고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한 거 여러분 전에 방송 많이 해드렸죠. 이런 아주 지금 최근에 그런 문제를 보면서 이 한국에서 만약에 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면 미군을 뺀다면 이 가뜩이나 지금 이 사회가 혼란스럽고 있고 저 이북의 김정은이 일당들은 한국을 내려오기 위해서 한국을 쳐부수기 위해서 한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핵 미사일을 만들고 개발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 한국의 앞으로 남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 좌파 정부는 어떻게 이북과의 연결을 이룰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는 아직은 우리가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동맹국이라고 하는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다 빼지는 않을 거 아니냐, 미군을 빼지 않을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하튼지 왜 여지껏 계속 그렇게 유지되는 것을 지금에 와서 한국 주둔군에 대한 최소 유지군에 대한 법률을 그 규정을 왜 빼버리고 삭제했느냐, 이것이 아주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자세히 이렇게 지금 보면서 지금 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미군이 계속 있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했고 나라가 좀 안정됐었고, 또 미군이 있기 때문에 큰 전쟁의 위협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또 보호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안정과 여러분들의 안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안정을 위해서 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것은 관심 있게 보고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대비도 있어야 될 거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미국의 외신의 보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 있는 그 대선 후보들에 관계되는 말씀을 꼭 드려야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역선택 방지하는 그런 규정, 이것이 지금 현재 문제인데요. 특히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는 역선택 방지 그거 다 그냥 다 풀어 해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재형 후보, 윤석열 후보 등등은 역선택 방지 의무를 넣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야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의힘당 후보를 뽑는데 여론조사하는데 여당 민주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 여론조사가 갔을 때 그 사람들은 역선택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주 좀 자기들이 후보고 그 대선 치러서 좀 껄끄럽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아닌 좀 만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선택하는 게 요즘에 홍준표하고 유승민을 선택을 많이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본선거에 나가도록 만약 후보가 됐다면 본선거 나가서는 민주당에 있는 후보고 그 선거를 치러서 자신 있게 이기겠냐 이거죠. 그래서 역선택 방지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본인도 반드시 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정흥원 선거관리위원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하고 연구하는 것 같아서 곧 발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발표가 역선택 방지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앞으로 내년 3월 9일 우리나라 그 자유민주국가를 지키는 보수 야당에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누구 위해서 누구 이름 내기 위해서 누구 하는 거 아닙니다. 여하튼지 내년 기회가 그렇게 우리나라 앞으로 비전을 봤을 때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 역선택 방지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권자 중에서 야당에 있거나 아니면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이 좌파 정부가 지금 현재 4년을 넘도록 이렇게 끌어나왔는데 지금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외교 지금 현재 외교 왕따 아닙니까? 외교도 지금 현재. 그래서 코로나도 그 백신도 이렇게 마음대로 못 가져오잖아요. 맨날 보는 것은 이북 눈치만 보고 이북의 말만 듣고 친중 정책 중국 정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우방에서 한국을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말을 해야 됩니다. 왜 말을 안 하시나요? 세금 내고 이 나라 살면서 국민이 주인이에요. 근데 아니 일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네들이 그냥 이 나라를 그냥 주물럭 빌었다 하면서 마음대로 끌고 가면 되겠습니까? 이게 모두가 공생을 해야 되는데 국민 모두가 공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정당은 잘한 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주고 못한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어느 정당이든지 그렇게 국민들이 해 나갈 때 국민이 무서워서 정치권이 잘 할 수 있도록 잘 나라를 끌고 나서도록 이렇게 하도록 국민들이 몰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몰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몰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그 선출권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 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그 표를 가지고 내 동네 또는 내 학연 또 내 지역 사람 내 당에 있는 사람 그거에만 연연하면 나라 망합니다. 때로는 내 당에 있는 내 지역에 있는 반대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바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바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앞으로 젊은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해서 정말 어떤 자기 개인 생각 그냥 뭐 마음에 드는 대로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는 자기 어떤 조금 이득이 있다고 그걸 갖다가 좋게 보지 마시고 반드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고 잘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꼭 이 나라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나머지 시간이 즐겁고 그리고 보람이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중광이었습니다.